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신까멍. 호치민시가 2,43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어 1위이고 롱안성도 23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빈정성 64명, 북라이 성 53건, 끼엔장성 41건, 딜롱성 38건, 벤제성 28건으로 남부지역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낭도 27건 발견으로 다시 감염 확산세에 들어왔습니다. 7월 22일 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19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어제 31,220도즈 백신 접종되어 1회 접종자 442,980명, 2회 접종자 32만 4,955명이 되었습니다. 하노이는 7월 22일 0시부터 이전에 자가격리 대신 전염병 지역에서 온 사람은 시설 격리를 시행합니다. 호치민시는 22일부터 615개 지점에서 93만 도주로 지점별 일일 최대 120명 접종을 실시합니다. 기저질환 보유자와 65세 이상이 우선됩니다. 이번 5차 접종 백신량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를 포함한 93만 도즈라고 합니다. 7월 21일 오전 호치민시 신규 코로나19 1739건 추가. 회복 건수 증가 중. 보건부는 2,787명의 신규 코로나19 사례를 기록했으며 그중 1,739명이 호치민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회복된 사례가 증가하여 7월 20일까지 호치민시 제1야전병원 확진자 1,700여 명 이상 퇴원했고 중증 환자 106명은 차도가 있었습니다. 저퇴원 환자 1,700여 명 중에 190여 명이 아직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농도가 30 이하로 낮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시 당위원회 강화된 지침 16호 시행 단계로 방향 잡을 예정. 현재까지 시의 전염병 상황은 시가 통제하지 못해 지침 16호를 유지하고 일부 지역에서 조치를 강화한다는 예상 시나리오 두 번째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 운영팀 또한 지침 16호 시행을 강화할 해법을 준비 중입니다. 22일 금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듯합니다. 그 외 확진자 치료도 5계층 모델로 나눠서 1, 2계층은 신속검사 양성 판정자를 일시 격리하고 관찰합니다. 이들이 확진자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3계층은 지역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세, 4계층은 보다 높은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 보유자가 대상으로 지역병원 혹은 그 이상의 진료 5계층은 중증으로 치사율을 줄이기 위한 집중치료를 진행합니다. 생산계획 관련해서는 기존의 3현장, 10동출 근무, 2개 지점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규모는 최소화해야 하며 숙소는 생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장기간 준비해야 하며 아마도 올해 말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 방역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사망 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에서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미흡한 문제라고 하며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연구 및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서부에 빠르게 전파되는 전염병. 롱안성, 아직 1,400건 확진자 번호 미고요. 롱안성은 2,301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례가 발생한 동탑성과 띠엔장성에도 하루 동안 많은 신규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광터시는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을 기록한 첫날이었습니다. 7월 20일 18시 30분 롱안성 질병통제센터는 15개 현티서 시에서 2,301명의 양성 사례를 발견했으며 1일 517명, 10일간 1,600여 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 13명이 사망했으나 보건부에서 확진자 번호가 발급된 사례는 870건에 불과하여 나머지 1,431건은 번호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1만 1,039명이 있는 306개소에 봉쇄를 시행했고 이 중 38개소에 2,378명이 봉쇄 해제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탑성도 6월 24일 이후 총 감염자 1,441명이고 띠엔장성은 133명이 추가되어 1,263명이 되었습니다. 권터시에서는 2명의 확진자이 사망했었습니다. 현재 9명의 중증 환자가 치료 중이며
100병상 규모의 까이랑 야전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어쩐지 어제부터 확진자 번호가 공표가 안 되더라니 관련 업무가 밀리고 있는 게 맞나 봅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 왜곡 정보 전파자 일시구금 7월 21일 저녁 빈탄군 공안 수사경찰기관은 2015년 형사법 331조에 따라 사건과 피고 기소 후 판후 디에바인을 일시 구금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경찰기관에 따르면 2021년 5월 5일부터 디에바인은 판아인후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와 사진을 SNS상에 전파했습니다. 호치민시 공안은 사이버 보안 및 첨단 범죄 예방실에서 SNS 계정을 계속 검토 확인 및 식별하도록 하여 방역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법률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방역 이야기 루머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7월 22일 오전 코로나19 2967건 추가 5월 10일부터 기록된 역학조사와 격리봉쇄 수, 국내 총 감염 수입니다. 등록 불피 후 예방접종권 직원 징계 배소의호병원은 등록 불피 후 예방접종권 관련하여 의료직원 징계 및 업무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7월 21일 저녁 보건부는 배소의호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한 하노이 여성의 사례를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징계 형태와 의료진의 신원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발표도 안 했다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댓글들도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베트남 최초 스푸트니크 V 배치 생산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과 베트남 제약사 바바이오텍은 7월 21일 발표에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시범 생산 3만 도즈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러시아 가말레아 국립역학 및 미생물학 센터로 보냈으며 30일 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온 보관 가능하여 콜드체인이 부족할 베트남에는 유리합니다만 삼상시험을 마치지 않고 출시한 데다 WTO 승인 전이라 현 상황으로는 이걸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네요. 베트남에서도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만 승인되었습니다. 7월 22일 0시부로 하노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 시설 격리. 어제 저녁 잔로로 긴급 공지가 온 내용인데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약국에서 다수가 감염되었다는 말 자체가 증상이 나왔을 때 신고보다는 혼자 약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북구 3일 연속 대규모 장마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북부와 북중부 지역은 회당 50에서 150mm의 대규모 호우에 들어갑니다.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에 따르면 태풍 3호는 열대저하보로 약화되어 통킹만으로 유입되었으며 이 상태가 간접적으로 북부에 대규모 호우를 야기했습니다. 하노이는 22일부터 24일까지 계속 매우 번개 및 강풍 위험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항화성에서 트어티엔 회성까지는 화창하고 저녁과 밤 일부 지역에 소나기와 뇌우가 있습니다. 다낭에서 빙턴성까지는 화창하고 내일 저녁 일부 지역 뇌우와 소나기가 내립니다. 서부 고원 지역과 남부는 소나기와 뇌우가 오후과 저녁에는 북부성 비와 소나기가 내립니다. 부홍타잉 백신 전략, 많은 도전 직면 부홍타잉 경제위원회 위원전에 따르면 베트남의 백신 전략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백신 접종 인구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이 써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해 최대한 노력하여 늦어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한 한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 목표 일정 연기를 선언한 셈이지요. 애초에 무리라고 생각했기에 큰 감흥은 없습니다만 현재 백신 생산 공장까지 있는 한국도 올해 11월로 잡았는데 전량 세외 수입해야 하는 베트남에겐 힘들죠. 베트남 경제, 지난 5년간 어떻게 바뀌었나? GDP 성장 속도는 매우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무역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5년 평균 성장률은 연간 약 6%이며 최고 성장률 그룹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시기 많은 온라인 사기 출현.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CDC에서 역학조사를 보낸다거나 업데이트 상황을 이메일로 보내 열면 악성 링크에 감염된다던가 SNS 등에서 백신이나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 바이러스 예방 기능이 있다고 속여 식품을 홍보하는 일, 의료진 사칭하여 지인을 치료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기, 의료용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온라인으로 파는 웹사이트 개설 등의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7월 22일부로 호치민 하노이 간 하루 2편만 남겨. 7월 22일부터 호치민 하노이 항공편은 하루 2편만 운행하고 7월 22일 0시부로 끊고 시와 푸꾸옥 하노이 간 운행 중지하도록 조정을 교통부가 베트남 민간항공국에 제안했습니다. 남부 지역 16호 거리두기에 맞추는 일환으로 보입니다. 호치민시 외교부 코로나19 사망 한인 유족의 조의문 발송. 7월 19일 저녁 뉴스이긴 한데 호치민시 외무부 국장대행 천투억 아인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후 미공표된 채 화장 처리된 사실을 알리고 철회의 병원, 시공원, 출입국 사무소 등의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날 호치민시 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확진자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호치민시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영사관이 시의 소식에 매우 관심이 크다며 시는 최대한 이를 지원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노이 약국 영업 중지 처분받아. 하노이 보건부는 득덤시 TM 주소 하노이 동다엔지 A 군 랑하엘엔지 H95번지 D주택 에이세이 창구 약국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일 방문자 관련 3건 양성을 발견한 후 7월 5일에서 19일간 방문자를 찾았는데 현재 총 17건을 기록했습니다. 7월 21일 18시 업데이트한 박寧성 전체 코로나19 지부입니다. 박寧시에만 6건입니다. 하이퐁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3건 추가. 2세 아이 1명 포함돼. 하이퐁시 3건 추가는 모두 55,891번 확진자의 F1이며 이 중 1건이 2세 아이입니다. 하이퐁시 보건부는 전염병 지역에서 오는 사례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마다 모든 골목에 가서 집마다 노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레천 군 빅리엠 동 우무옌반 링512 골목에 거주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답 외 다낭 배달원 영업 금지 하나. 금일 정오부터 다낭시는 공식적으로 공유출 기술 배송 사업의 영업을 중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업 중단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덜 되기 때문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또이지 온라인과 인터뷰한 판반선 다낭시 인민위원회 사무실장은 비필수품의 영업이 많으며 일부 식당에서 방역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고 현재 3일 연속 감염 사례 발생으로 정기 모니터링 중이므로 향후 결과를 보고 완화할 예정이라 답했습니다. 밀크티 좀 덜 마신다고 안 죽어요.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낭 7월 22일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7월 21일 다낭시는 12명의 지역사회 내 감염을 포함 28명의 코로나19 사례를 추가 기록했습니다. 다낭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출 제한을 요청하면서 모든 비필수 사업 활동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7월 22일 12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총리 지침 16호에 가까운 2인 이상 집합 금지 2m 간격 유지 등을 골자로 하지만 정확히 지침 16호가 아니고 현 상황에 맞는 강력 조치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완화할 것이라고 다낭시장 레중칭이 밝혔습니다. 요즘 지침 16호 변형이 유행인의 의 16호 플러스 15.5호, 시지침 시리즈 등 전부 경제와 방역 간의 타협선을 찾으려 고심한 결과겠지만요.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 볼라 약물 중독재활센터 내 코로나19 506건 감염 보도. 빈지엉성 포차의원의 볼라 약물 중독재활센터가 7월 17일 발열과 기침하는 의료진 2명을 발견, 20일 15시까지 마약 중독자 607명과 직원 82명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50명의 중독자와 56명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호치민시의 지원을 받아 해당자 대다수를 격리 및 병원 이송 치료 보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방역 중 부친상 당한 하이지엉성의 여자 의대생. 7월 21일 저녁 지옹티 아이는 호치민시 고법군에서 검체 채취를 돕던 중 가족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박장성에서 방역을 돕다 호치민시로 와서 한동안 집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 갈 수도 없어 하이지엉시 의료기술학회장은 그녀를 위해 장례재단을 세웠고 22일 오전 의무에 지엉선보건부 차관과 호치민시 보건업부 대표단이 호치민시 보건부 대표와 고법군 보건센터 대표와 조문했습니다. 그녀는 박장성 출신으로 집안에서 차녀이며 7월 초 자원봉사로 호치민시에 왔습니다. 이런 분이 베트남의 영웅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날이 늘었는데 비 소식도 있네요. 다들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항상 건강하세요.